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롬무어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에요, 그죠? 코로나로 우리가 바깥에서 봄의 기운을 지금 느낄 순 없지만 오늘은 잠깐 장을 보러 나가면서 이렇게 후리지에 한 단을 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봄이 되면 항상 좋아해서 이렇게 후리지아를 집에 꽂아 놓긴 하는데요. 꽃집 가게 사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한 단에 한 3,000원, 4,000원 정도의 돈으로 후리지아 한 단을 살 수 있었는데 4배가 뛰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한 단밖에 대구로 내려오는 꽃이 너무 적어서 대구 꽃시장에 꽃이 없어서 서울에서 내렸다 하시면서 한 단에 12,000원. 제가 너무 비싸다고 막 하니 10,000원에 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후리지아를 꽂아놓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서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고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경제 관련, 재테크 관련 책들을 많이 읽는 이유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불안하고 확진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걸리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 뭐 신랑은 괜찮을까, 나의 다른 가족들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테크 관련해서 머리를 쓰는 경제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지혜롭게 이겨나가려고 계속 재테크 관련된 책들을 조금 많이 리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제가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레버리지라는 뜻을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 지렛대 효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부를 가지고서 일으킬 수 있는, 요만큼의 부를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자본의 크기가 있다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나의 자본을 이렇게 더 눈덩이처럼 불렸을 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더 큰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레버리지는 단순히 그런 돈의 개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전 읽고 나니까 시간의 레버리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 롬무어는 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겐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한쪽은 레버리지를 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한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 회사 일을 하는 결과로 제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롬무어는.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어디서나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고 무료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SNS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 고객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 북만남 채널을 알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저의 유튜브를 찾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SNS를 제가 활용한 거고 여러분들도 SNS를 활용해서 저 유튜브에 들어오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직원, 상품, 비용, 서버 없이도 우리는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여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하듯이 스마트 스토어를 열 수 있거든요. 더 큰 좋은 점은 뭐냐면 물건이 없이도 상점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약국을 한다 치면 약을 다 들여놓고 속옷 장사를 한다면 속옷을 들여놓고 장사를 했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사진을 찍어놓고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을 넣어서 다시 배송을 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 없이도 상점을 열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네.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유튜브 역시 그렇죠. 유튜브도 플랫폼인 거지 유튜브 동영상을 찍진 않는 거죠. 그죠?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네. 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기술 시대에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아니면은 뭐 다른 쿠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문해가지고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어르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도 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는 최소한의 노력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것.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공식이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최소한 노력,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 또 얘기가 나와요. 한쪽이 레버리지를 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한다. 레버리지 할 것입니까? 레버리지 당할 것입니까? 네. 반대로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은 가장 적은 돈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가장 적은 돈을 벌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라.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라.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임대주의 경우에서도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노동을 파는 노동자랑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고 말하는 것은 함정입니다. 자본주의 함정입니다.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광고했었던 그런 카드 회사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네, 돈을 써라. 소확행,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레버리지를 당해라 라는 말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너는 레버리지 하지 말고 너는 레버리지 당해라.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어라. 일요일 하루 쉬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해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시간 외에 수당을 찍어라 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레버리지를 당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하라. 열심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하라. 노동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롬몬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상을 모방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모방해라. 여러분이 꿈꾸는 우상을 모방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모방해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따라 하면 됩니다. 네. 유튜브 찍고요. 글을 써서 책을 내고요. 저자가 되는 거죠. 그죠? 매일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브런치에 글을 쓰는 것.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는 것. 독자들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의 철학을 당신의 철학으로 만들어라.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워 넣지 마라. 여기서는 조금 세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비 무리에 따라가지 마라. 좀비 무리에 따라가지 마라. 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일을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철학을 가지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텔레비를 잘 보지 않아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몰아서 본다거나 보고 싶은 거 제가 선택해서 보는 것이지 그들에게 의해서 제가 이끌려가지는 사실 않거든요. 아무런 생각 없이 텔레비를 틀어서 그냥 나오는 텔레비를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런 뉴스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를 선택하는 것들은 되게 꺼려 하거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검색해서 제가 확진자들이 몇 명인지 궁금할 때 검색해서 보는 거지 계속 뉴스를 틀어놓으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네. 제가 뉴스를 보지 않은 지는 그렇게 9시 뉴스를 틀어놓고 뉴스를 보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되었어요. 꽤. 그냥 저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정보 습득은 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의도하는 정보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모르니까 뭐
뉴스를 보고 막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막 얘기해 주시거든요. 니 그거 아나?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듣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고 검색해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을 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텔레비 PD나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의도되는 삶,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제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잠깐 제가 지금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워라벨. 워라벨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워라벨은 없습니다. 네. 워라벨은 그냥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일과 뭐 여가의 균형? 그거는, 레버리지를 하려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우리가 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하고 어느 정도 쉬어. 어느 정도 일하고 어느 정도 쉬어. 네가 쉬어야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지. 너가 좀 쉬어야 다른 사람이 일을 나눌 수 있지. 이거는 정말 레버리지를 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열심히 일해야죠. 저는 5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라는 건 5년 안에 정말 보통 사람이 30년에 한 일을 쫙 짜서 하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네. 열심히 일해야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이때 쫙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초점을 명확히 하라. 네, 초점을 명확히 해라.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삶, 그리고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제가 어저께 차를 정리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네. 저희 신랑과 제가 각각 차를 한 대씩 몰고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휴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집 바로 앞에 학교를 다니니까 걸어서 충분히 왔다 갔다 걸을 수 있고요. 제가 차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가야 될 일이 있다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차를 정리했고, 저희 집에 차는 한 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보험료 아끼고요. 일단 보험료 아끼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저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필요한 약속이 있다면 차를 쓸 수 있는 시간대로 좀 모을 거고요. 의도적으로 제가 약간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차를 한 대 없앴습니다. 네. 차는 사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의도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차를 없앴어요. 네, 차를 없애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면서 차 없이 어떡할 거냐고. 애 둘을 네가 어떻게 휴직도 했다면서 둘을 차 없이 다닐 수 있냐고 이제 걱정하시던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하죠? 제가 저의 시간을 더 온전히 쓸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초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휴직을 한 이유는 저희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그다음에 책을 쓰기 위해서 휴직을 한 것이지, 다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휴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어딜 나가야 한다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신랑과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해서 차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네. 애쓰지 마십시오. 네. 버릴 것은 버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지금 당신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파악해라.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배제할지 파악해라랍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는 말아랍니다. 사실 저 유튜브 찍는 거 쉽진 않아요. 네. 유튜브 찍는 거 쉽지 않고, 지금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제가 몇 번이고 앉아서 카메라를 조정하고 마이크를 다시 꽂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아이들이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막고 하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지금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쉽지 않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저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을 못해요. 저는 모든 일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제가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당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일에 쏟아붓고 무한한 자유를 느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과 직업, 일과 휴가를 통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과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통합하라. 일과 휴가를 통합하라. 저는 휴가를 갈 수도 있어요. 그죠?
휴가를 갈 수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저희 책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일을 하고 또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아이들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의 손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누가 있죠? 나와 나의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두 아이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역시 그런 가장 일을 열심히 하려는 그것의 이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코치와 멘토를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코치와 멘토를 두십시오. 네. 코치와 멘토 없으시다면 저에게 메일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코치가 되어드리고 기꺼이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주시면 되냐고요? 저의 열렬한 팬이 돼주시면 됩니다. 네. 태림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했더니 나 이런 피드백 받았어. 그럼 결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뭡니까? 제가 코치를 해드리고 여러분은 저의 팬이 돼주시면 됩니다.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 라이브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 너무 좋더라. 북만는 너무 좋더라. 한번 들어봐라. 바이럴 소문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요. 6개월 간격으로 현재의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해라. 이거 어제 저희 신랑이랑 어제 밤에 자는 레버리지 책을 읽고 신랑은 다른 책을 읽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랑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부들이 있겠나? 자뻑에 좀 빠졌었는데. 있죠. 맞죠? 근데 만족합니다. 네.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구독자, 저희 신랑이고요.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저희 아이. 네. 네, 문을 잠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입니다. 네. 땀이 모든 걸 이루어주진 않는다. 직접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웃소싱 하시면 됩니다. 아웃소싱. 시간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려고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자신이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레버리지 전략은 올바른 비전, 방향, 행동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당신과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것을 가장 높게 우선순위에 맞게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치, 비전,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당신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종이에 써라. 저는 이거 정말 잘하는데요. A4 종이를 딱 반틈 접어가지고 PMR 기법 중에 하나인데 긍정 부정을 딱 나눠서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종이를 딱 반틈 접어가지고 여기에는 긍정해서 딱 긍정적인 부분을 적고 여기는 부정이라 적고 막 부정적인 부분을 적어요. 그래서 딱 펼쳐놓고 판단하는 거죠. 긍정과 부정을 다 모두가 생각한 이후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종이에 쓴답니다. 종이에 쭉 쓴다. 내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쭉 적고요. 건강, 가족, 돈, 자유, 행복, 학습, 성공, 성장, 여행, 외모 이런 것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뻗어나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뒤에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롱무어는. 네. 앱 중에 제가 비전보드라는 앱을 얼마 전에 찾았는데 저는 사실 신랑과 그런 1년에 한 번씩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포토샵 해가지고 막 액자에 뽑아가지고 막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비전보드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영어로 다 되어 있던데 그냥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 그 비전보드에 저희 하고 싶은 것들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핸드폰에다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바탕화면에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이 잠금 화면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하루에 계속 이제 핸드폰을 열 때마다, 잠금 화면을 열 때마다 저는 제가 꿈꾸는 이상을 계속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똑같이 로무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상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작은 반복의 힘 리뷰를 했을 때 얘기했던 건데,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나 현실로 인지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할 때 계속 상상하시면 우리 뇌는 그것을 하는 걸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상상해라. 매일매일 상상해라. 저는 어떤 것을 매일매일 상상하냐면요. 제가 교보문고에서 이제 저자와의 만남, 북만남, 뭐 이렇게 현수막 쓰는 거죠. 북만남, 뭐 대림, 저자와의 만남, 뭐 사인회, 진짜 막 사인하고 옆에서 쭉 줄 서가지고 저의 책을 사서 막 서명을 받고 악수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계속 하거든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상상은 돈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전.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는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사실은 조금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되게 좋아했던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내용도 사실은 나오고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니체의 말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알았던 게 뭐냐 하면,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펩시 사장을 이제 같이 일하자고 영입할 때 제안했던 게, 너 언제까지 설탕물 팔고 살래? 언제까지 설탕물을 만들고만 살래? 더 가치 있는 일 나와 하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스티븐 잡스와 애플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꾸고 있으신 일이 뭔지. 빌 게이츠가 저는 모든 사람의 이런 노트북, 이런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꿈꿨던 건 뭐냐 하면 소아마비 퇴치였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소아마비를 퇴치하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 그것의 도구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거였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꿈꾸고 있으신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으신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도서를 지금 읽어라. 저 읽을 겁니다. 제가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빌 게이츠의 비전은 책상 위의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소아마비 박멸이었다. 인류 전체를 위해서 거대하고 장기적인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레버리지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당하지 말고 내가 레버리지를 해라. 내가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라라는 거거든요. 고용을 해라. 아웃소싱해라. 고용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2장, 제가 이때까지 1장을 읽었고요. 2장의 새로운 부의 공식의 이야기는 제가 읽기로는 사업을 하라라는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라.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프리지아 꽃 역시도 바로 이렇게 꽃이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이었고 올바른 가치였다면 그 시간을 투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너무나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일치하는 말이 뭐냐면 책에 쓰여 있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에 해결책이 없는 책은 없어요. 네. 이 책 한 권도 롬무어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책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그냥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걸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걸 우리는 그냥 정말 하루 이틀만 읽어낼 수 있잖아요. 시간 조금만 투자해서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내가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워린 버핏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을 읽어라. 근데 만약에 책을 못 읽으시면요.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오디오북을 들으시는데 오디오북도 사실 얼마 전에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저 유튜브로 보세요.
제가 거의 오디오북과 같죠. 이 책을 읽거나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주는 거. 제거 틀어놓고 설거지 하세요. 제거 틀어놓고 운전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기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강좌나 워크샵, 세미나에 참석해라. 코치나 멘토를 활용해라. 현명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직접 사실에 입각한 책을 읽어라. 전문가의 블로그와 전문가의 웹사이트와 전문가의 SNS를 방문해라. 여러분이 우상으로 삼는 사람의 SNS를 방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모방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해요. 당신의 시간은 얼마인가? 당신의 시간은 얼마인가? 저희 동네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치킨집이 오픈했다고 100명 한정으로 치킨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세트 때. 제가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걸 보고 마스크를 사러 나왔나? 이거 약국이 아닌데 뭐 우체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줄 서 있지 봤더니 치킨집이 오픈됐다고 100명 한정 무료로 주겠다고 다 마스크 쓰고 앞에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제가 든 생각은 와, 저 치킨 한 마리가 얼마일까? 저 치킨 한 마리가 얼마길래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한 시간은 얼마죠? 여러분은 그만큼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레버리지 당하고 계신 겁니다. 레버리지를 하셔야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 일도 못한다. 헐, 이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 일도 못한다.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잘라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모든 일, 우리에게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읽어보았고요. 네,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짧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속독하라고 합니다. 오디오북 이야기합니다. 마인드 대청소. 책상 정리하거나 버려라. 다이어리, 오래된 반복된 업무는 삭제해라. 스팸 문자, 필요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탈퇴해라. 소지품, 팔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해라. 아니면 버려라. 자동이체. 돈을 보내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 시간조차도 아깝다라는 거죠. 중복된 습관을 버리고 몸에 맞지 않는 업무를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요. 비행기 조종법을 배워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을 때 것을 미리 연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롬무어는 이제 헬기 조정을 하고 싶어서 헬기 조종을 공부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요트를 가지고 싶어서 요트 자격증을 딸까? 네,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요. 바다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트 자격증을 미리 따놓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요. 펩시 사장을 고용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요. 존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니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설탕물을 팔겠나? 나와 세상을 바꾸겠다. 네. 언제까지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버리실 겁니까? 저와 부의 추월 자산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이타적인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레버리지 이야기를 했고요. 레버리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 거의 끝에 이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부자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자. 은퇴로 뒤로 미루지 말고 지속적인 은퇴를, 짧은 은퇴를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고 당신이 없이도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해라 시스템이죠. 가장 높은 비전과 목표를 따라 돈을 벌고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라. 당신의 가치에 기여하고 우선순위가 아닌 모든 일을 줄이거나 제거해라. 자본주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레버리지였습니다. 북만남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이미 충분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북만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트림이었습니다.